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저희하고 또 일을 많이 하셔서 후보자께서 뭐 일을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 과거에 두 정부에서 계속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뭐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의 기조가 낙수효과에 기반한 그런 경제성장 정책이었는데 실제로 후보자께서도 2014년 2월에 아랫목 온기 윗목으로 가서 국민이 체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아랫목, 운목 했던 얘기의 컨텍스트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고용률 70% 14년 로드맵. 2월. 예, 그때 아마 네. 고용률 70% 로드맵 작업을 할 때 했던 말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 그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70% 로드맵 만들고 그때 이제 기초연금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복지합치 그때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 낙수 효과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계속 하시면서 하신 얘기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요, 의원님, 아까 우리 심기준 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만들었던 국장 때 비전 2030에서 이미 낙수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제도 개혁과 이 선투자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네. 이미 그 당시에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아시겠지만 이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 상호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민간 일자리 위주로 사실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후보자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보면 공무원을 이제 후보자께서 철밥통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못한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공무원 사회, 관료 사회의 특징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 사회나 이 공공부문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개혁해야 될 부분을 놔두고 그냥 무작정 늘리게만 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순환을 막아서 굉장히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방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개념 자체는 방향 자체를 너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 후보자 스스로가 그 칼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게임의 룰,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생기는 시장, 즉 독과점 시장이라든가 공공부문, 사회적 지대를 누리는 특정 직역 사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 얘기로 보자면 어떤 관료사회나 어떤 공공부문이라는 게 이제 독과점적 구조를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대화시켰을 때 오히려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공공부문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철밥통 내지는 이 기득권 카르텔 이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이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 의원님 전체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 추경 문제는 워낙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절벽에 또 지금 에코붐 세대가 91, 95년생들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민간 부문 일자리를 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고민, 재정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다른 지면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으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이 추경 성패의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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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뭐 고견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을 이제 후보자께서 철밥통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 못한,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공무원 사회, 관료 사회의 특징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 사회나 이 공공부문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개혁해야 될 부분을 놔두고 그냥 무작정 늘리게만 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순환을 막아서 굉장히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방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 체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아랫목, 운목 했던 얘기의 컨텍스트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때 고용률 70% 14년 로드맵. 2월. 예, 그때 아마 고용률 70% 로드맵 작업을 할 때 했던 말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지금 그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70% 로드맵 만들고, 그때 이제 기초연금 도입 등 일자리 창출 복지합치 그때 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현주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저희하고 또 일을 많이 하셔서 후보자께서 뭐 일을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사실 과거에 두 정부에서 계속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뭐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의 기조가 낙수효과에 기반한 그런 경제성장 정책이었는데, 실제로 후보자께서도 2014년 2월에 아랫목 온기 윗목으로 가서 국민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아시겠지만 이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 상호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민간 일자리 위주로 사실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후보자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보면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 낙수 효과에 대한 어떤 그 강조를 계속 하시면서 하신 얘기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요, 의원님, 아까 우리 심기준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가 만들었던 국장 때 비전 2030에서 이미 낙수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제도 개혁과 이 선투자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네. 이미 그 당시에 생각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면